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흐린 하늘에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하늘은 다소 흐리겠지만 선선한 바람이 가을 정취 느끼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밤이면 울진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 22도, 울진 23도, 포항과 경주 24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한낮 기온은 울릉도 독도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50mm 정도입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달 초 포항 시민들이 철강공단 인근 주민들의 환경성 암 문제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전국 환경성 암 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제철소를 마주하고 있는 포항시 해도동. 한 집에서 포항산단에서 날아온 분진을 몇 년 동안 모았더니 비닐봉지 한 가득입니다. 마시고 살았죠. 갈 데가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이 집을 중심으로 반경 900m 안에는 확인된 암 환자만 35명입니다.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배 사진을 찍어보면 이 호이 뭐 종양인지 뭔지 한 19mm짜리가 하나 나가지고 하나 또 이암 수술해갖고 와 있고 우리 동에만 또 3명이라 저쪽 동에는 2명이고. 상황이 이렇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성 암에 대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달 초 참다 못한 포항 시민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피해 조사에 나선 겁니다.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나 가족 중에 폐가 안 좋으신 분들 있으면 꼭 이렇게 연락하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이런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모인 시민단체들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주요 산단 인근 주민들의 암발병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국적인 환경성 암 환자 찾기 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주요 산단 환경성암 전수 조사라. 특히 환경성 암 문제에 있어 피해 조사와 함께 배출물질 저감이 중요하다며 제도적인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배출 저감 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는 배출물질 저감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4년 전 법이 개정됐지만 이런 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 아닌 데다 지정 기준에도 문제가 있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발암물질을 분명히 쓰고 있는 것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포스코가 빠져 있다는 것은 이 대상 선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직업성 환경성 암 119는 배출물질 저감 계획서 공개를 각 지자체에 촉구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환경성 암 신고 접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다음 달부터 올해산 공공비축미 매입이 시작됩니다. 경북에 배정된 매입 물량은 7만 4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2% 늘어났고 건조벼가 5만 4천 톤, 산물벼는 2만 톤입니다. 산물벼는 다음 달 초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미국 종합처리장 등에서 물벼 상태로 포대벼는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시군 지정 장소에서 건조벼 상태로 매입합니다. 매입 가격은 10월부터 석 달간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중간 정상금은 40kg 포대당 3만 원을 매입 현장에서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12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공공비축미 시료에서 타 품종을 20% 이상 섞은 농가는 향후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글로벌 기업 애플이 운영하는 세계 최초의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가 포항 포스텍에 들어섭니다. 앱 개발 전문가를 양성하는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도 함께 문을 열어서 포항이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치열한 애플 유치전의 승자는 포항으로 결정됐습니다. 애플은 포스텍, 경북도, 포항시와 함께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 및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포스텍 첨단산업지원센터에 들어서게 되며 애플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정과 친환경 제조 기술을 교육합니다. 전 세계 최초여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포스텍 부진의 C5동에 입주하는 개발자 아카데미는 소프트웨어 개발 핵심 인력 전문 양성기관입니다. 교육생 200여 명을 9달간 집중 교육해 개발자와 디자이너로 육성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전 세계 iOS 앱 경제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애플 유치전은 치열했습니다. 부산과 창원, 구미 등 25개 지자체가 애플 유치에 나섰고 포스텍과 경북도, 포항시는 지난 4월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지역 인사들도 인맥을 총동원해 힘을 보탰습니다. 캠퍼스 내에 교육과 연구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 유치를 계기로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포스텍을 소프트웨어 혁신파크, 포항시는 벤처 창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경북이 이런 큰 기업에서 R&D를 지원해주는 연구 중심의 그런 지역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IT 관련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서 관련된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의미에서 우리 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5년 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고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투자는 지원안 이행 차원에서 결정됐습니다. 애플은 결국 포항을 선택했습니다. 애플은 지역화 그리고 포항은 세계화를 통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도립대가 한독 상공회의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독일 자동차 기술인재 양성 과정인 아우스빌딩의 협력대학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우스빌딩 과정에 선발된 학생들은 협력대학인 경북도립대에 입학해서 자동차 전문 교육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BMW 코리아, 벤츠 코리아 등 독일계 프리미엄 자동차 기업 7개사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아우스빌딩 과정에 선발된 학생 중 15명이 내년부터 경북도립대 자동차과에서 전문 엔지니어 교육을 받습니다. 국내 협력대학은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경북도립대를 포함해 모두 4곳입니다. 지자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피해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송군이 몸에 장착해서 피해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을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청송군 종합민원과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대화를 하다 웨어러블 캠 작동을 고지하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선생님 폭언을 계속 하시면 지금부터 녹음과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40대 민원인이 이곳 민원실과 사회복지과 등 군청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자 직원 보호 등을 위해 군청이 휴대용 촬영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이 캠은 목에 걸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는 장치로 현장에서 촬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대다수고 복지와 관련한 불만 사례가 많이 접수되는 부서 특성상 갑자기 일어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촬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면 민원인의 행동이 다소 누그러지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부서에는 여직원들이 많은데 남자 직원도 많이 없는데 여직원들도 이 기회가 있음으로써 이제 좀 든든한 것도 있고 아무래도 있는 게 저희가 악성 민원을 대처하는 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청송군은 민원실과 사회복지과는 물론 각 읍면사무소에 한 대씩 등 모두 10대의 웨어러블 캠을 시범 도입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용 촬영 장비를 도입한 것은 경북 지역에서 포항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1회씩 모의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제 이런 식으로 바로 찍을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있다는 건 직원들한테는 참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송군은 공무 수행 중에
일어날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민원인과 직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 다른 부서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웨어러블 캠 도입에 대한 책임을 민원인에게만 돌릴 게 아니라 공무원 친절도 향상과 촬영 영상에 대한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2021 전국 장애학생 이페스티벌에서 경북 장애학생들이 최우수상 3개를 비롯해 모두 11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구미 해당 학교 등 3명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우수상은 안동 진명학교와 상주 함창중학교 등 3명, 장려상은 안동 영명학교 등 4명, 페어플레이상은 문경 점촌고등학교 1명이 수상했습니다. 넷마블 문화재단과 국립특수교육원 등이 주관하는 전국 장애학생 이페스티벌은 장애학생의 정보화 능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대회로 지난 2009년부터 1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농구단이 우여곡절 끝에 대구의 터를 잡고 이번 시즌 개막을 맞이합니다. 대구 지역 프로농구 팬들도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요. 하지만 대구시와의 연고 협약은 마무리되지 못해서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겼습니다. 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가스공사 농구단이 창단식과 함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공식 명칭은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 유니폼과 구단 로고를 공개했고 선수단도 새로운 시작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우리 한국가스공사 농구단이 프로농구계와 더 나아가 한국 스포츠 산업, 대구 지역의 스포츠 활성화에 새로운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농구 팬들 그리고 대구 시민들에게 더 없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더 큰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홈구장은 지난 24일 한국 프로농구연맹 KBL의 연고지 승인과 함께 대구체육관에서 시즌을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대구시와의 연고지 협약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쟁점인 신축 체육관 건립이 평행선을 이어가며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홈구장으로 사용할 대구체육관은 50년이나 돼 경기장 개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개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구단과 관련해서 아직 연고지 협약이 대구시와 최종 협의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신규로 체육관을 건축하도록 건립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가스공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조만간 이 문제를 협의해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도 고민들도 함께하는 창단식을 열 수밖에 없었던 한국가스공사 농구단. 대구에서 다시 펼쳐지는 KBL 첫 경기는 다음 달 10일 KGC 인삼공사와의 맞대결입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울릉군이 헬기를 이용해 처음으로 성인봉 일대에 명이나물 씨앗 1,500kg을 파종했습니다. 그동안 울릉산악회 회원들이 씨앗을 배낭에 지고 파종하기는 했지만 낭떠러지 등 산세가 험해 파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울릉군은 올해로 8년째 명이나물 씨앗을 파종하면서 군락지가 형성되고 있다며 울릉도 고유자원 회복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3회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가 지난 24일 울진에서 개막해 오늘까지 펼쳐지는 가운데 이 대회 백미인 독도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16척의 요트는 26일 후포 마리나항에서 출발해 독도를 경유해 돌아오는 항해거리 448km의 오프쇼어 경기를 50시간 동안 동력 없이 바람만 이용해 치러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요트 14척은 울진 후포항 앞바다에서 일정 구간을 여러 바퀴 돌면서 레이스를 펴는 인쇼어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다소 흐리겠지만 선선한 바람이 가을 정취 느끼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밤이면 울진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 22도, 울진 23도, 포항과 경주 24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한낮 기온은 울릉도, 독도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50mm 정도입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